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술계국어학원 고3 국어 담당 강사 이기선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심플하게 우리 고3 모의고사 수능 기본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뭐 어떤 개념을 공부하라든지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들은 좀 빼고 담백하게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를 이 시즌에 우리가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설 모의고사도 풀고 또 나눠드린 모의고사 책을 갖고도 이제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좀 어떤 기본적인 학습 방법을 가지고 가는지, 그건 학습 목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왜 풀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과 동시에 각 영역별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완성해야 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까지 설명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그거 할 수가 없어요. 6평 지나면 또 많은 친구들은 또 내신 대비를 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아주 심플하게 오늘 얘기할 겁니다. 선생님 말을 듣고 그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수능이라는 옵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1학년, 2학년 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해오면서 사실 원하는 대로 100% 성적이 다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사실 내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은 거의 다 정해진 겁니다. 근데 이 수능이라는 옵션, 또 우리가 이제 수능을 꼭 정시에만 활용하는 법은 없죠. 수시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약수령 논술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능이라는 옵션은 여러분이 반드시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학습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씩 완성해 간다면 국어는 마지막까지 모르는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모의고사를 듣고 나서 빨리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듣고 전략 노트를 보면서 복습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수능 국어의 좀 영역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채워나갈 학습 목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45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1번 어디 갔죠? 요거요. 아까 좀 2번 잘못 나왔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학은 먼저 고전시가 단독, 현대시 단독인데 이 둘은 선택이에요. 최근에는 조금 이쪽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고전시가 다 단독으로. 왜냐면 시가 복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설 모의고사 풀면서는 이렇게 22에서 27번 여섯 문항이 나오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가문학 쪽에 현대시가 나오면 고전시가가 단독으로 나오고요. 이 시가문학 쪽에 고전시가가 나오면 현대시가 단독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시가, 현대시, 그 다음에 이제 시가복하면 전략적인 측면이죠. 수필까지 해야 되니까.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고전산문 하나, 현대소설 하나, 그렇게 한 4문제 정도씩 출제가 돼서 총 17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 총 4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한 영역씩 이제 완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문항은 그렇고, 독서요. 지금 막 만들어서 뭐가 뒤죽박죽 돼 있네. 자, 독서 한번 보시면 독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맨 먼저 나오는 게 독서 이론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도 해볼 건데 독서 이론은 3문항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로 구성된 지문이 있습니다. 6문항이죠. 요거는 뭐 인문예술이 주로 나오고 있어요. 인문예술 분야에서. 그 다음에 사회문화 분야 한 지문, 과학기술 지문 한 지문,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영역이 있죠. 그래서 역시 17문항이 공통 과목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역시 완성을 해나가는 거고, 사실 독서는 영역별 특징보다도 기본적인 좀 독해법이나 문제 유형 판단, 풀이법을 완성하면 이걸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학보다 조금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완성하는 기간이 좀 길다는 거, 그리고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좀 측면이 있고요. 자, 다음 문학 독서 해봤고, 다음 영역이요. 화법과 장문입니다. 3개 영역이죠. 화법 단독, 화작 융합, 장문 단독인데 관건은 화작 융합이에요. 보통 화법 단독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화작 융합은 뭐 보통 5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4문항. 그 다음에 요 화작 융합 문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뭐 3문항이 나올 수도 있고요. 4문항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화법과 장문은 총 11문항입니다. 이 2개가 사실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이제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채워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언어와 매체입니다. 매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일 어려운 건 역시 지문형 문법입니다. 도문항이 출제가 되고 낱개 문법, 낱개 각각의 문제들 세문항이 출제되고 매체는 두 세트가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세트가 좀 이론과 엮어서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총 11문항이죠. 매체에는 문법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문제가 한 문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역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영역별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해야 될 학습 목표들은 무엇인가? 하나씩 이제 채워가는 거죠. 영역별로 어떤 걸 채워 나가야 되는지, 술계 국어학원에서는 어떤 걸 가르칠 것인지, 이제 이런 걸 채워 나가는 건데, 자, 첫 번째는요. 3문문학 어디였죠? 3문문학. 이게 지금 순서가 하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감안하고 제가 이제 넘기는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3문문학이에요. 소설 분야래요, 소설. 이 극 분야가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소설 위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어떤 순서로 접근을 할 것인가. 그렇죠? 지문을 우리가 딱 접했을 때, 이거는 모든 영역 공통입니다. 이것도 공통이죠. 문제 유형을 좀 분류하는 거. 우리가 지금 A, B, C로 분류를 하고 있고, B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걸 동시에 제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풀이 순서를 어떻게 짤 것이냐. 수업 시간에, 그렇죠? 그 다음에 보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관건은 감상의 포인트들, 답의 근거가 되는 감상의 포인트들을 요 보기하고 연결해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감상의 포인트를 찾는 게 조금 개념이나 내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 문제 유형을 분류하고 사실은 대처법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대처법들은 이제 문제 유형을 분류하고 대처법들은 우리가 여름 시즌에 집중적으로 해볼 겁니다. 지금은 이런 정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접근 순서 어떻게 짤 거고 문제 유형 어떻게 분류할 거, 풀이 순서, 보기는 어떻게 파악할 것이며 감상의 포인트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만 지금 학습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채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유형에 대한 대처법 같은 것들은 수업 시간에는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역시 여름 시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2번 운문문학이죠. 운문문학과 시가복합. 일단 시가복합은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시가복합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풀이 순서를 짜는 거죠. 감상의 순서를 뭘로 하고 풀이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유형 분류하고 접근 순서, 보기파악법, 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감상하느냐 똑같습니다. 아까 소설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근 순서나 문제 유형 분류와 대처, 풀이 순서 짜는 거, 보기파악, 감상에 대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대처, 즉 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수업 시간에 요 내용들을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채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문학은 그렇고요. 독서는 뭐 공통적이죠, 사실은. 이게 사실 여기에 조금 더 독해의 포인트를 찾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것도 있고 심화적인 부분 또 영역별로 인문예술, 사회문학, 과학기술 각 영역의 패턴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접근 순서 짜는 거 스캔을 어떻게 찰 것이냐 키워드 이렇게 동그라미 키워드 찾는 기준 끊어주는 거 문제 유형 역시 ABC로 분류하고 풀이 순서 짜고 독해의 포인트 찾아서 답의 근거 달아주는 이러한 작업들이 학습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요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다음 화법과 장문이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화법 장문 아까 세 세트잖아요. 화법 단독, 화장 융합, 장문 단독이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각각 화법과 장문에서 판단해주고 화장 융합에서 가나 문제 나누는 거, 또 풀이법, 지문 독해. 요거는 이제 뭐 독서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단별로 독해하거나 각 주체의 의견을 파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판단하고 유형에 따른 풀이법만 정확하게 판단하면 크게 어려울 게 없다. 독해는 어차피 독서하면서 따라오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문법은 사실 언어와 매체는 문법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틀린 문법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틀린 문제를 특히 해설지를 보면서 끝까지 고쳐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문법에서 한 번 틀린 그런 개념이나 유형은 다시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지문형 문법도 같이 따라옵니다. 어차피 지문형 문법은 비문학 독해하듯이 독해하면 돼요. 비문학 독해하듯이 독해하면 됩니다. 매체는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 매체도 유형을 좀 나눠줘야 돼요. 유형을 나눠줘야 되고 그렇게 이제 지문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방법들은 좀 여름 시즌에 디테일하게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런 것들을 완성하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수행하는가가 학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저런 것들을 익힐 것인가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름 기말고사 끝나면 여름 시즌부터 본격적인 수능 체제로 접어들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역별로 아까 채우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던 것들 각 영역, 문학, 독서, 헌법과정, 언어매체 각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문별로 지문 영역별로 아까 말했던 학습 목표들 접근 순서, 문제 유형, 그 다음에 풀이 순서, 그 다음에 보기 파악, 뭐 감상법, 뭐 독서도 아까 스캔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채워가는 거예요. 일단 기본은 접근 순서, 문제 유형, 지문 분석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 배운 것들을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배운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저 변화를 준다고 해서 딱히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는 건 뭡니까? 그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거예요? 아닙니다. 모의고사하면 점수 잘 받으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50점 나오면 어떻고 60점 나오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모의고사 말대로 그 전에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좀 있으면 운전면허 따잖아요. 그러면 운전면허 학원을 가든 아니면 운전대를 잡건 연습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좀 실수하면 어때요? 뭐 실수하면 운전면허 못 땁니까? 아니잖아요. 즉 내가 실전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잘 보기 위해 연습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모의고사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운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존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면 운전이 잘 됩니까? 큰 사고 나죠. 모의고사가 똑같습니다. 뭘 배우잖아. 그럼 배운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풀어버리면 학원에 와서 돈 주고 배우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50점 받아도 되고 6점 받아도 돼요. 연습해보란 말이에요. 연습.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점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연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걸 분석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야.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는 풀기 전은 배운 거 연습하는 거야. 그 다음에 푼 후에는 내가 부족한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풀기 전은 배운 거 연습. 모의고사는 푼 후에는 부족한 걸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내 약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간단한 법칙인데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결국 그냥 아니 수능 어려워 포기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BS 학습. 이제 문학 연계 작품이 모의고사에 나오잖아. 그러면 해당 작품을 학습을 하세요. 이거 해설지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전체적인 내용을 익히고 백발백중 같은 해설서 보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뭐가 되냐면 결국 나의 재산이 됩니다. 재산. 이게 시간을 여러분들 문학작품을 많이 알면 5분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 수능에서 5분은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학습하세요. 재산 쌓아놓으시고 모의고사 나왔던 것들 다시 틀리지 않도록. 시간 안에 못 푼 영역은 알고 있어야 돼요. 본인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 다시 정석적으로 한번 못 푼 것들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업 전에 해올 거는 뭐냐면 아까 틀린 거 고쳐오고 독서 지문은 다시 한번 독해해보는 거야. 독해 포인트 찾으면서. 그냥 배운 대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접근해보고 오면 수업 시간에 기억이 잘 나요. 직전에 하면 됩니다. 수업 전에 직전에. 그냥 내가 애들 수요일날 와서 모의고사를 풀고 집에 갔어. 그거 수업 때 그대로 들고 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거든. 내가 뭐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저거 어떻게 풀고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수업 전에 반드시 수업 하루나 이틀 전에 요 작업들을 다시 한번 해봐갖고 오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모의고사에 관한 기본 학습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개념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패턴을 공부해야 되는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게 기본 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모의고사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고, 항상 좀 이런 학습에 있어서 학습 방법이잖아요. 특히 어려운 점은 반드시 밴드 채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 모의고사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할까요? 저는 뭐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내가 학습의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아직 우리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지만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극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 학습법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모의고사 표본을 꼭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고3 앞으로 이런 좀 것들을 많이 할 거예요. 고3에 대한 학습법 안내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